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2015 개정교육과정과 그 NCS 교육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2015년 개정교육과정만 이렇게 보시고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교과, 특히 상업, 공업, 농업, 어떤 수산해운, 어떤 미용을 전공하는 그런 학생들은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과 NCS 교육과정을 이렇게 모두 보시고 과제는 NCS 교육과정만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이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모두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관심이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에 그 2015 개정교육과정에 들어가시면은 관련되는 자료들을 모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원문, 뭐 유치원, 그리고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리고 뭐 전문 교과의 모든 학생들의 그 교육과정 원문을 보시려면은 교육과정 자료실에 들어가시면은 그 원문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전문 교과를 전공하는 학생들, 뭐 상업, 공업, 그런 농업, 뭐 수산해운 그런 미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그런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런 관련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치실 때 이런 전공교과 2차 시험, 전공시험에서 이 NCS 관련되는 문제가 반드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관련되는 자료나 정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해 두는 것이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교육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은 자,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왜, why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다루는 그런 학문 영역 또는 그런 실천 영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what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탐색하고 실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우리는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과정을 갖다가 실행한 후에는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교육 평가를 갖다가 이렇게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의 그 교육과정 수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우리나라는 어떤 세 가지 수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어떤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렇게 마련해서 특히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지침을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그런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교육부는 그런 교육과정의 그런 기준과 내용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어떤 지역의 실정에 그런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이런 교육부와 그런 교육청의 그런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근거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과정, 그죠? 교육과정 총론과 그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강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교과 교육과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과정 총론은 그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지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제는 자, 어떤 교과를 자, 그리고 어떤 과목을 어떤 주제를 자, 어떤 학습 소재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교육 과정을 갖다가 그죠? 자, 필수로 가르치느냐 아니면 선택으로 가르치느냐.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교육 과정을 분과형 교육 과정으로 제시하느냐 아니면 통합형 교육 과정으로 제시하느냐.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선정된 교육 과정을 교과 활동에서 다룰 것이냐
아니면 비교과 활동에서 다룰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가 바로 이 교육과정 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이런 교육과정을 갖다가 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시간 배당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그죠? 이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전공하는 그런 교과나 과목이 그죠? 예를 들어서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은 그런 선택에서 필수로 위상이 높아지느냐, 또한 여러분들의 전공 교과나 과목이 그죠? 수업 시수가 증가하느냐, 아니면은 그 감축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여러분들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임용고시 교사 수급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 개발, 이 교육과정이 만드는 것에 그죠? 있어서 교육적인 요소만 개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런 사회의 요구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시스템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학문이 그죠 계속해서 만다 발전되고 이런 분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죠 이런 학문의 요구도 우리가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사나 그런 학습자 요구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런 교육과 사회와 학문과 교사, 학습자들이 서로 그죠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다 우리가 교육과정 총론에서 만다 교육과정 편제와 이런 시간 배당 기준이 가장 중요하고 만다 이렇게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을 결정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만다 개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다 상당한 정도의 그런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그죠 이렇게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쓸모라는 것은 크게 한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차원은 그런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쓸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 과정이 우리의 삶의 유용성을 갖다가 증가시켜 주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에서의 쓸모라는 것은 어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학문적인 어떤 쓸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의 쓸모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육적 의미로서의 그런 쓸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교육 자체의 논리나 그런 개념 틀로 우리가 교육을 이해하거나 교육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교육을 다른 활동의 수단이 아니라 교육을 어떤 자기 목적성을 지닌 활동 그 자체로 파악하거나 어떤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과정에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일상적인 의미, 그리고 학문적인 의미, 그런 교육적인 의미가 이렇게 세 가지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의 가치, 교육의 가치는 그런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의 합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그죠? 중요한 어떤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이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총론의 공통사항으로서 그죠? 핵심 역량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문학적인 소양 함량,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그죠? 이런 안전교육 강화,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이런 범교과 학습 주제를 갖다가 10가지로 이렇게 범주화를 시켰고,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인 이런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그 NCS와 이렇게 연계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네. 자, 학교 급별로 이렇게 한번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안전한 생활이 이렇게 신설되는 바람에 그 초등학교 1학년 군의 수업 시수가 1시간씩 증배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 교육이 강화됩니다. 자,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그냥 초등학교 1년 학생들이 그냥 유치원에서 당연히 그냥 한글 교육 해올 거라고 믿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에 따라서 한글 교육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교육을 입장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유학기제가 해당되겠습니다.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변화가 없지만은 그죠. 공통 과목과 이런 선택 과목으로 구성해서 그죠.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영수의 비중을 적정화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이 한국사가 이 기초 교과목으로 이렇게 다시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이 하나 뭐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NCS 교육과정,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2015 개정 교육과정 그죠? 이게 뭐 2015년도에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2017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 시작해서 2020년까지 부터 그죠?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완전히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그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이 2015년도 그 개정 교육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수능 시험을 치는 그런 어떤 세대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총론에서 먼저 그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구하는 인간상입니다. 어떤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그런 자주적인 사람. 두 번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그런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더불어 사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그런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네 번째, 문화적인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교양 있는 사람을 추구하는 인간성으로 설정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바른 인성을 갖춘 그런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낸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구하는 인간성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그런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6가지 핵심 역량을 갖다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그 다음에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역량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관리 역량에서는 자아 정체성과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그런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창의적 사고 역량은 그런 폭넓은 그런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어떤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입니다. 자, 심미적 감성 역량은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입니다. 자, 의사소통 역량은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그런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그런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입니다. 자,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 6가지 핵심 역량은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해설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관리 역량이란 자신의 삶, 학습, 건강, 그런 진로에 필요한 그런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지속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그런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어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는 자아 정체성 확립, 자신감 획득, 자기 통제 및 절제, 어떤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자신의 감정 조절, 어떤 건강 관리, 기초학습 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 능력, 진로 개발 능력, 합리적 경제생활, 여가 선용 등 하위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라는 것은 그런 학습과 삶 등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 선택하고 그런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식과 정보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단지 컴퓨터와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수집된 정보를 다루는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다루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처리한다는 용어 역시 자,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 선택하여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점에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은 자, 문제 해결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여기에는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한 그런 문제 인식, 지식 정보의 수집, 분석, 그런 활용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의 탐색, 그리고 해결 방안의 실행 및 평가, 매체 활용 능력 등이 하위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창의적 사고 역량이란 그런 다양한 영역에 대한 그런 폭넓은 기초 지식과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고 그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내고 다양한 분야의 그런 지식, 기술, 그런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그런 창의적 사고 기능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유추성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의적 측면에서의 그런 창의적 사고 성향으로서 민감성, 개방성, 독립성, 과제 집착력, 어떤 자발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의미 있고 새로운 것을 산출하는 그런 사고 능력으로서의 그런 융합적인 사고도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심미적 감성 영향이라는 것은 그런 다양한 가치에 대한 그런 개방적인 태도와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과 사회 현상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문화적인 소양과 감수성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사물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며 자, 이를 바탕으로 질 높은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는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 문화적인 상상력, 그런 타인의 경험 및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 정서적 안정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의 추구와 향유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역량이라는 것은 그런 다양한 상황에 그런 적합한 그런 언어, 상징, 그런 텍스트, 매체를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어떤 타인의 말과 글에 나타난 생각과 감정을 그렇게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는 언어적인 표현 능력, 타인 이해 및 존중 능력, 어떤 갈등 조정 능력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동체 역량이라는 것은 지역, 국가, 어떤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그런 가치와 태도를 수용하고 어떤 실천하는 능력, 그리고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어떤 협업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는 시민의식, 준법정신, 질서의식, 공정성과 정의감, 참여와 책임의식, 협동과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국가교육과정 기준 그 총론문서를 영문으로 공식 번역한 것을 보면 그죠? 이 자기관리, 그리고 심미적인 감성, 공동체 역량은 그 본래 용어인 그 컴petency를 사용하고
그런 지식 정보 처리, 그 창의적인 사고, 자, 의사소통 등은 스킬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종합적이고 정성적인 특성을 가진 것은 컴petency가 사용 가능하지만 그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기 적합한 것들은 어떤 스킬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량을 모두 컴페턴시라고 여기는 것은 오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에서 그런 길러야 할 그런 통합적 역량의 차원과 한번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그 민부자 선생님의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먼저 개인적인 차원과 우리가 사회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고, 자, 개인적인 차원에는 먼저 자아 관련과 학습 관련으로 우리가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자아 관련에는 그런 자기 관리력, 그리고 자기 존중감, 예술적인 신미성, 그러면 진로 개처 능력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관련해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런 타인 관련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을 들 수 있겠고, 사회 관련해서는 어떤 직업 소양, 그리고 민주 시민 소양, 그리고 세계 시민 소양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꼭 뭐 초등학교에서 길러야 할 그런 통합적인 역량이보다는 모든 그런 학교급에서 학생들에게 길러야 할 그런 통합적인 역량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버니 트릴링과 그 찰스 파델이 어떤 제안하는 그런 21세기에서 요구되는 그런 핵심 어떤 스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과 관련해서는 그런 크리에이티비티, 어떤 창의성, 그리고 이노베이션, 혁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그리고 콜래보레이션, 협동,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프로블럼 솔빙, 문제 해결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리터러시 스킬은 뭐 이 중요성을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요즘 상당히 이렇게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뭐 70대 이렇게 나이 드신 그런 할아버지도 요즘 그 1인 방송국이다, 유튜브다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뭐 심지어 요즘 그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런 꼬마들도 이렇게 유튜브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다양한 이런 어떤 그런 동영상에 익숙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리터러시 스킬은 요즘 시대에 뭐 빼놓을 수 없는 뭐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런 삶과 그리고 직업에서 필요한 그런 스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lexibility, 유연성, 그리고 adaptability, 그런 적응력, 그리고 initiative, 진취성, 그리고 self direction, 어떤 자기 주도성, 그리고 social and cross cultural skill, 어떤 사회적 그런 다문화적인 그런 어떤 스킬들, 그리고 productivity, 어떤 생산성, accountability, 어떤 책무성, 뭐 leadership, 그리고 responsibility, 어떤 책임감 등이 우리의 삶과 이 직업 세계에 요구되는 그런 핵심 스킬이라고 지금 이 버니 트릴링과 찰스 파델이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그죠? 그 추구하는 인간성은 그런 자주적인 사람,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교양 있는 사람,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 핵심 역량,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그런 창의적인 사고, 어떤 심미적인 감성, 그런 의사소통, 그런 공동체 역량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기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그 학교 급별 목표를 갖다가 설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뭐 초등학교가 가장 교육에서 출발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만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주적인 사람,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어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그런 학습 경험을 통해서 꿈을 키운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 학습과 생활에서 그런 문제를 발견하고 그런 해결하는 그런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키운다. 그리고 교양 있는 사람,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어떤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그런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더불어 사는 사람,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그런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자, 2015 그 개정 교육 과정에서 또 중요한 그런 어떤 개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핵심 개념입니다. 자,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다양하게 전이 확장 가능한 그런 교과별 그런 핵심 개념 및 자, 원리 중심으로 자, 학습량을 적정화해서 어떤 학습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 개념이라는 것은 교과가 기반하는 그런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포함하는 그런 교과의 근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는 지식의 한 종류인 그런 개념과 동의는 아니며 어떤 교과를 가장 잘 대표하면서 어떤 교과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아이디어, 즉 빅 아이디어의 성격을 띱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규칙성, 에너지, 뭐 상호작용, 그런 관계, 그런 다양성 등과 같은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그런 표현, 그런 감상, 그런 의사소통, 그런 공감과 같은 그런 기능이나 그런 정의적인 내용도 빅 아이디어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삶의 이해와 환경이라는 그런 영역이 있으면 여기에 핵심 개념은 행복, 자연환경, 어떤 그런 생활 공간을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자, 이런 핵심 개념을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일반화된 지식이 되겠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요소 그리고 기능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본 그 교과 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 구조화를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교과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그런 핵심 개념을 결정하고 그런 전체 학교급을 관통하는 그런 일반화된 지식과 기능을 선정하였습니다. 자, 핵심 개념이라는 것은 그 교과의 성격을 드러내는 그런 기초 개념과 원리를 포함하는 어떤 근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는 그 학습 내용의 구조를 드러내며 그 교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일반적인 아이디어, 그런 빅 아이디어와 유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화된 지식이라는 것은 그런 핵심 개념이라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자, 학습자들이 이해해야 하는 그런 원리나 일반화를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일반화된 지식은 그런 낱낱이 그런 구체적인 사실적 지식들을 아우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과 어떤 사실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때 그런 활용되는 그런 탐구 및 사고 기능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학습의 결과로서 학생들이 그런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화된 지식은 단순 암기가 아닌 교과 고유의 그런 사고 및 탐구 과정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그런 지식과 기능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교육 내용을 이와 같이 구조화하는 것은 그런 다음과 같은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그런 교과별 세부 학습 내용들을 아우르는 그런 큰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세부 내용들 간의 그런 관련성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돕습니다. 둘째, 교과 내 지식과 기능, 그리고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의 연결성을 드러내도록 어떻게 보면 구조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 지식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그런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를 돕습니다. 핵심 개념에 대한 그 현장 교사 선생님의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은 여러 개념들을 아우르는 교과가 기반하는 그런 학문의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의미합니다. 자, 단원이나 영역이 모여서 교과를 이루듯이 각 단원이나 영역에서 어떤 최상위의 개념이 될 수 있고 그런 핵심 개념들이 모이면 교과 전체의 조직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자, 핵심 개념을 분해하면 흩어져서 교과의 내용으로 분산되지만 자, 분산된 내용을
어떤 사실이나 지식 간의 관계를 구조화해 묶으면 핵심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그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이론적 기조로 이루고 있는 이해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빅 아이디어 또는 핵심 아이디어라고 칭합니다. 자, 이것은 교과 내 혹은 교과 간 그런 연결 관계나 그런 학문적 관련성으로 어떤 구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궁극적으로는 그런 교과 간 융합 그리고 연계학습 구도를 구축할 수 있는 중거가 됩니다. 자, 핵심 개념의 필요성은 자, 학생들이 자, 교과를 학습한 후 그 학습한 구체적인 사실과 정보를 잊어버려도 교과를 통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어떤 제시할 필요성이 부각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학생의 타 교과 학습 전이 및 어떤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참조 틀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교사의 교수 학습 계획 및 실행 시 구조적인 관련성을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식의 구조는 어떤 교과서의 그런 사실적, 그런 분절적 지식 전달과 그런 습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교사는 교과 교육과정 기준을 기반으로 가르칠 수 있으며 자, 학생은 교과 교육의 체계 및 탐구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개념의 이해를 통하여 개념과 개념 간의 전이되고 그리고 관계를 연결지으며 그런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현상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교육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교사의 교과 교육과정 기준에 그런 개정 논리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이 되고 그리고 지식의 구조를 그런 추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활동에는 국어, 사회도덕, 그리고 수학, 과학 실가, 그리고 체육, 예술, 영어가 있고요. 그리고 교과 외 활동으로 창의적인 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특히 1레인 같은 경우는 국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통합교육 과정인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그리고 즐거운 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체험 활동은 그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272시간이었는데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336시간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2014년 그 4월 16일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안전한 생활이 64시간 이렇게 추가되면서 이렇게 좀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실과 있죠, 그죠? 이 실과 같은 경우는 연간 17시간씩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 활동에는 국어, 그리고 사회, 역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도덕, 그리고 수학, 과학, 그리고 기술과정, 정보, 그리고 체육, 예술, 영어, 선택 교과가 있습니다. 저 선택 교과에는 저 한문, 그리고 환경, 어떤 생활 외국어, 뭐 독일어, 프랑스어, 뭐 스페인어, 뭐 중국어, 러시아어, 뭐 일본어, 뭐 아랍어, 베트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 그리고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이 이렇게 그 안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특히 그 예전에 그 선택 과목이었던 이 정보가 이게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되면서 이 정보 교과가 이게 필수 교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어떤 교육 과정의 변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안전교육과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전교육은 자, 교과 및 그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서 그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초등학교 1, 2학년의 수업 시수를 주당 1시간씩 늘려서 그런 창의적인 그런 체험 활동 시간으로 확보하고 그 증가된 시간은 그런 안전한 생활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까지는 관련 교과의
그 안전단원을 신설하여 이론과 어떤 실천 체험을 체계적으로 다루며 자,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안전을 어떤 생활화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 심폐소생술, 그 CPR 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체육, 그리고 기술과정 실과, 그리고 과학, 그리고 보건 등 관련 교과목에 안전단을 신설하여서 그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그런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어떤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교육은 자,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 소프트웨어의 제작 원리를 이해하고 그 놀이 중심의 그 알고리즘 체험과 교육용 도구를 활용한 그런 프로그래밍 체험 등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자, 초등학교는 실과 교과에 ICT 활용 중심의 대단원을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 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 5, 6학년 군에서 17시간 내외로 이렇게 학습하게 됩니다. 자, 중학교에서는 그런 선택 교육과였던 정보 과목을 과학, 기술 과정, 그런 정보 교과군에 필수 과목으로 포함시키고 교과 내용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자, 고등학교는 어떤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보다 심화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자, 심화 선택 과목은 자, 정보를 자, 일반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고 그 내용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또 핵심적인 활동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자유학기제 활동입니다. 자, 먼저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학교 과정 중에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요즘 추세는 거의 한 1년 정도를 갖다가 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유학기에는 자, 해당 학기의 그런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그런 자유학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 운영한다. 자유학기에는 그런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서 진로 탐색 활동, 그런 주제 선택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그리고 예술 체육 활동 등 그런 다양한 체험 중심의 그런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자, 자유학기에는 자, 협동학습, 그리고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그리고 자유학기에는 중간, 기말고사 등 일제식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어떤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어떤 지원하는 그런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그 자유학기에는 학교 내외의 그런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서 그런 진로 탐색 및 그런 설계를 지원한다. 자, 학교는 그런 자유학기의 운영 취지가 어떤 타 학기 그 학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 오른편에 그 교과 및 그 창의적 체험 활동, 연계 활동을 한번 이렇게 그 빨간 네모 박스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진로 탐색 활동에는 자, 진로 학습, 그리고 진로 상담, 그리고 검사, 그리고 진로 체험,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선택 활동에는 그 학생의 흥미, 그리고 관심사에 기반해서 교과나 창체 연계 그런 프로젝트 학습 등이 있습니다. 자, 예술 체육 활동에는 자, 1학생 1문화예술, 그리고 1체육 활동, 그래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포함한 것을 전개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는 그런 학생의 희망, 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그런 집단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자, 학교 폭력의 좀 문제를 완화하고 그 학생들이 그런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 이런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입니다. 자, 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자, 2012년 자,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에게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의 어떤 규정을 한번 볼까요? 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그런 창의적인 그런 체험 활동에 그런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학년별로 연간 34에서 68시간, 총 136시간 운영되며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자, 학교 여건에 따라서
연간 68시간 운영하는 그런 학년에서는 그런 34시간 범위 내에서 그런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어떤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와 그 시간 배당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4개의 교과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영역, 그리고 탐구 영역, 그리고 체육 예술 영역, 어떤 생활 교양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은 이 한국사가 기초 영역에 배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한국사의 위상이 이게 높아졌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자, 모든 학생들이 그런 사회와 과학에 대한 그런 기초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그런 통합 사회와 그런 통합 과학을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등학생들이 과학 실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과학 탐구 실험도 이렇게 공통 과목으로 이렇게 편성하였다는 점이 이렇게 눈에 띕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고등학교 그 보통 교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09 개정 교육 과정이 그 발표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2011 개정 교육 과정이 발표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고등학교 보통 교과는 크게 일반 과목과 심화 과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목은 어떤 수능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과목이고 심화 과목은 수능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1, 2 그리고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1, 2 기하 벡터가 들어가 있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 1, 2 화학 1, 2 그리고 생명과학 1, 2 그리고 지구과학 1, 2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15 그 개정 교육 과정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 일반 과목이 자,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자, 심화 과목은 그 진로 선택 과목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01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그 학생들의 그 공부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 수학 과목에서 이 기하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5 개정 교육 과정으로 수능 시험을 원래 그 처음 치게 되는데 이 기하 과목이 수학 과목에서 이렇게 제외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학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그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가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이 이렇게 됨으로써 원칙적으로는 어떤 수능 시험에 출제를 할 수 없지만은 이쪽 그 이공계통에 있는 많은 그런 어떤 교수님이나 그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부득이하게 진로 선택 과목이지만 이렇게 수능 시험에 출제가 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교육 과정이 좀 이렇게 수능 시험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스텝이 약간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학생들을 이렇게 위하는 마음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일각에서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오히려 그 학생들의 그 특히 수학, 과학 같은 경우는 그 이런 그 학생들의 그 수준을 조금 낮추는 어떤 그런 어떤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목별 그 이수 기본 단위와 그 증감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통 과목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 그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어떤 기본 단위가 8단위이고 2단위 내에서 감축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기본 단위가 6단위이고 6단위 이상 편성이 가능한데 이것은 그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탐구 실험은 어떤 기본 단위와 편성 운영 범위가 2단위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은 기본 단위가 5단위이고 그리고 2단위 내에서 증감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과 교양 교과 과목은 기본 단위가 5단위이고 그 3단위 내에서 증감이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학 교과 같은 경우는 위계가 아주 이렇게 심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그죠?
그 우리가 시퀀스, 계열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교육 과정을 제시할 때 그 순서나 단계가 있는데, 특히 수학 교과 같이 위계가 심한 교과 같은 경우는 좀 쉬운 과목에서 어려운 과목 순으로 이렇게 이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을 갖다 수학을 먼저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학 1, 그리고 수학 2 순서로 갖다 이렇게 이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렵기 때문에 단계가 수학 1, 2, 그리고 미적분 이런 순서가 되겠고, 이 경제 수학도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제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1을 갖다가 이렇게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 수학을 갖다가 듣는 방법으로 이렇게 위계를 설정을 이렇게 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 국가교육과정은 최종적으로는 이 평가와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수능 시험 쳤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수학과 같은 경우는 기하 벡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수능 시험을 쳐야 되는 그런 학생들은 이 기하 과목이 이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에 출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하 과목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그 수능 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그 문과, 이과 구분을 갖다 폐지해서 공통 과목인 수학 원투를 갖다 이수하게 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 기하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다 뭐 기존 어떤 그 시험 패턴과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교과 외 활동인 그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체험 활동에는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이 있습니다. 자, 그 자율 활동에는 그 자치 적응 활동과 창의 주제 활동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그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은 이거 상당히 중요한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그런 과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2011 그 개정 교육 과정에서 우리들은 1학년을 폐지하고 창의적인 체험 활동에서 입학 초기 어떤 적응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동아리 활동은 예술 체육 활동, 학술 문화 활동, 그 실습 노조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 활동은 이웃 돕기 활동, 그 환경 보호 활동, 그리고 캠페인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에는 그 자기 이해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진로 설계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그 편성 운영을 갖다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창의적인 그 체험 활동의 편성 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학교 급별, 학년별, 그 학기별로 그 영역과 활동을 선택해서 집중 편성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과와 그런 창의적인 체험활동, 그리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영역과 그 활동 간의 연계나 통합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유학기 및 그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의 연계 운영 방안을 제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생평가는 학교가 편성한 그런 영역에 대해서 문장으로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는 학교의 책무성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질관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창의적인 체험 활동의 각 영역의 그런 활동 내용 예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율 활동의 그 자치 적응 활동입니다. 자,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을 활동한다. 그리고 협의 활동, 그리고 역할 분담 활동, 그리고 친목 활동, 어떤 상담 활동 등이 이렇게 뭐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 주제 활동에는 학교, 학년, 그런 학급 특색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뭐 백권 독서하기, 뭐 줄넘기, 뭐 경어 사용하기, 그리고 연극놀이, 뮤지컬, 뭐 텃밭 가꾸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선택 활동으로서 뭐 주제 탐구형, 소집단 공동연구, 자유연구, 뭐 프로젝트 학습, 뭐 역사 탐방 프로젝트, 뭐 박물관 견학 활동 등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영역입니다. 자, 예술 체육 활동에는 자, 먼저 음악 활동, 뭐 성악, 합창, 뮤지컬, 오페라, 뭐 오케스트라, 뭐 국악, 사물놀이,
밴드, 난타. 그리고 미술 활동에는 뭐 현대미술, 전통미술, 뭐 회화, 조각, 사진, 그런 애니메이션, 공예, 만화, 뭐 벽화, 뭐 디자인, 미술관 탐방 등이 있습니다. 자, 연극 영화 활동에는 연극, 영화 평론, 영화 제작, 방송, 그리고 체육 활동에는 뭐 씨름, 태권도, 뭐 태권, 전통 무술, 뭐 구기 운동, 뭐 수영, 뭐 요가, 하이킹, 뭐 등산, 뭐 자전거, 뭐 댄스. 자, 놀이 활동에는 뭐 보드게임, 그런 공동체 놀이, 마술, 뭐 민속놀이가 있겠습니다. 자, 학술 문화 활동입니다. 자, 인문 소양 활동에는 문해 창작, 뭐 독서, 토론, 우리말 탐구, 외국어 회화, 인문학 연구, 그리고 사회과학 탐구 활동에는 답사, 역사 탐구, 지리문화 탐구, 뭐 다문화 탐구, 인권 탐구, 그리고 자연과학 탐구 활동에는 뭐 발명, 지속 가능 발전 연구, 뭐 적정 기술 탐구, 농어촌 발전 연구, 생태 환경 탐구. 자, 정부 활동에는 뭐 컴퓨터, 인터넷, 소프트웨어, 뭐 신문 활용 등이 있겠습니다. 자, 실습 노작 활동입니다. 가사 활동에는 자, 요리, 수혜, 뭐 재봉, 뭐 꽃꽂이, 뭐 제가, 제빵, 그리고 생산 활동에는 재배, 원예, 조경, 반려동물 키우기, 그리고 사육, 그리고 노작 활동에는 목공, 뭐 공작, 뭐 설계, 제도, 뭐 로봇 제작, 그리고 조립, 그리고 모형 제작, 뭐 인테리어, 미용, 뭐 창업 활동에는 창업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에는 국가가 공인한 청소년 단체 활동 등이 있겠습니다. 자, 봉사활동 영역에는 자, 이웃 돕기 활동이 있습니다. 자, 친구 돕기 활동, 자, 학습이 느린 친구 돕기, 장애 친구 돕기,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에는 뭐 불우이웃 돕기, 난민 구호 활동, 그 복지시설 위문, 재능 기부, 그리고 환경보호 활동에는 그 환경 정화 활동, 뭐 깨끗한 환경 만들기, 공공시설물 보호, 문화재 보호, 지역사회 가꾸기, 자연보호 활동에는 식목 활동, 자원 재활용, 뭐 저탄소 생활 습관화, 그리고 캠페인 활동에는 공공질서, 환경 보전, 뭐 헌혈, 뭐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이 있겠습니다. 진로 활동 영역입니다. 먼저 자기 이해 활동, 강점 증진 활동, 뭐 자아 정체성 탐구, 자아 존중감 증진, 그리고 자기 특성 이해 활동, 뭐 직업 흥미 탐색, 뭐 직업 적성 탐색이 있겠습니다. 자, 진로 탐색 활동에는 일과 어떤 직업 이해 활동, 자, 일과 직업의 역할과 중요성 및 다양성 이해, 뭐 직업 세계의 변화 탐구, 직업 가치관 확립, 그리고 진로 정보 탐색 활동에는 뭐 교육 정보 탐색, 뭐 진학 정보 탐색, 그 학교 정보 탐색, 뭐 직업 정보 탐색, 자격 및 면허 제도 탐색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체험 활동에는 직업인 인터뷰, 뭐 직업인 초청 강연, 산업체 방문, 직업 체험관 방문, 인턴, 뭐 직업 체험이 있습니다. 진로 설계 활동에는 계획 활동에는 그 진로 상담, 그 진로 의사 결정, 그런 학업에 대한 진로 설계, 그런 직업에 대한 진로 설계, 그리고 준비 활동에는 일상생활 관리, 진로 목표 설정, 진로 실천 계획 수립, 뭐 학업 관리, 뭐 구직 활동 등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광주광역시 그 교육청 2019학년도 땡땡 중학교 그 입학생 3개년 그런 교육과정 편성표 예시입니다. 저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한번 볼까요? 자유활동 같은 경우는 한 70시간,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102시간, 그리고 봉사활동은 24시간, 그리고 진로활동은 42시간, 그래서 창체가 238시간을 갖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갖다가 68시간을 배정해서 전체 그 창의적인 체험 활동은 344시간을 갖다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자유학기 활동을 보니까 그 1학년 1학기 때는 그 51시간,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는 그 170시간을 갖다 이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이 전체 한 17시간, 그리고 주제 선택 활동이 한 102시간, 그리고 예술 체육 활동이 68시간, 그런 동아리 활동이 한 34시간 배치가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이 자유학교 활동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주제 선택 활동을 갖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이 예술 체육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은 뭐 가장 낮은 수치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범교과 학습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그런 창의적인 체험 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서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과정과 연계해서 지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범교과 학습 주제는 크게 10가지가 있고, 그리고 3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 그런 시민사회적인 측면, 국가 공동체적인 어떤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측면에서는 안전, 건강교육, 그리고 인성교육, 뭐 진로교육이 있겠고요. 그리고 시민사회교육 측면에서는 민주시민교육, 뭐 인권교육, 뭐 다문화교육, 그리고 국가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통일교육, 그리고 독도교육, 경제, 금융교육, 환경, 지속 가능 발전한 그런 교육이 있겠습니다. 2019년 그 경상북도 교육청에 그 범교과 학습 주제 교육과정 반영 시수를 한번 예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 건강 교육입니다. 안전 교육에 그죠? 생활안전, 교통안전, 그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이 응급처치에 총 51시수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의 일시수, 그리고 보건교육과 그리고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은 자율시수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인성교육과 그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자율시수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 중에서 생명존중은 특히 그 사시수가 배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장애인은 자율시수, 다문화교육은 한 2시수, 그 통일교육은 그런 자율시수, 독도교육은 이렇게 10시수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금융교육과 그리고 환경,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은 자율시수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NCS 교육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전문교과 2를 어떤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NCS 교육과정을 정리해 두면 상당히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성화고와 어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어떤 적용되는 교육과정으로 고교 직업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NCS 기반 교육과정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중심으로 어떤 직업 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할 줄 아는 교육을 지향하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자, 국가 직무능력 표준, 자, NCS, 자,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자,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그런 지식이나 기술, 그런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분문별, 그리고 수준별로 어떤 체계화한 것입니다. 자, 이 정의는 자격기본법 제2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산업 현장의 직무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능력, 자,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를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입니다. 자,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2018년도 1학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별도로 어떤 교과서를 개발하지 않고 NCS 학습 모듈을 교과서로 활용하는 그런 전문 교과의 실무 과목에 한해서는 2016년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NCS 학습 모듈이라는 것은 산업계 직무 수요를 반영한 NCS를 교육이나 훈련 기관에서 배울 수 있도록 개발한 학습 교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개념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그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그런 지식과 기술과 태도,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지식과 기술과 태도에는 일정 부분 어떤 괴리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진짜 산업 현장에 그러한 필요한 어떤 지식과 태도나 그런 기술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개별 어떤 학교나 개별 선생님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산업 현장의 직무를 어떤 수행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능력인 그런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표준화를 해서 그죠? 이것을 학생들에게 적용시켜서 만다. 그리고 충분한 그런 교육 훈련과 그런 경력 개발과 그런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만다. 이렇게 우수한 그런 어떤 인력을 갖다가 학교에서 배출해 주면은 자, 이러한 학생들이 어떤 산업 현장에 수월하게 이렇게 적응하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학계와 이런 산업계가 서로 이렇게 원활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직업 능력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직업 능력에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이 있습니다. 자, 직업 기초 능력은 그 대부분의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직업인이 공통으로 갖춰야 할 능력으로서 한 10개 영역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은 직종마다 독특하게 요구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 분야의 어떤 특정 그런 전공 능력으로서 NC에서 대분류 24가지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과 연계한 그런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어떤 기본 방향 역시 자, 개별 직종별로 제시된 그런 다양한 내용들 구체적으로는 그런 NCS 능력 단위 그런 NCS 능력 단위 요소 그리고 수행 준거 등을 활용하여 직무 수행 능력을 어떤 개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고교 직업교육과정을 통하여 직업 기초 능력을 포함한 기초 역량 배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NCS 그 능력 단위라는 것은 특정 직무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을 교육 훈련 및 평가가 가능한 그런 기능 단위로 어떤 개발한 것을 능력 단위라 합니다. 그리고 능력 단위 요소는 그런 해당 능력 단위를 어떤 구성하는 그런 중요한 범위 안에서 어떤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수행 준거는 각 능력 단위 요소별로 능력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도달해야 하는 그런 수행의 기준을 어떤 제시한 것입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의 일환으로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활용하여 어떤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기초 역량과 어떤 직무능력을 함양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기초 역량과 그 직무능력 함양이 어떤 특정 분야에 국한된 그런 직무 능력에만 국한하지 않고 어떤 직업 기초 능력이나 그런 창의 역량 등의 그런 다양한 형태의 역량을 포함하는 어떤 적극적인 해석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앞에서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을 우리가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직업 기초 능력에는 한 10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개발 능력, 그리고 자원 관리 능력, 대인 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직업 윤리 이렇게 10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NCS 기반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의 교육과정 구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가직무능력 표준과 그런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 고용직업분류에 따른 고졸 인력구조 특성의 분석을 토대로서 5개의 계열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17개의 교과나 교과군으로 이렇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자, 개편된 교과나 교과군은 학습자가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통해 배우는 과목을 구분하는 체계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즉 개편된 17개 교과나 교과군은 다양한 직업교육 내용을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활용하여 어떤 과목을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학과별로 특정 교과나 교과군의 교육과정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산업수요나 필요에 따라 여러 교과나 교과군의 과목들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구조 및 어떤 직업세계의 변화, 그리고 국가직무능력 표준 체계의 개편 등을 반영해서 17개 교과나 교과군 이외에 어떤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교과군을 어떤 신설하거나 재구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직무 수행 능력 있죠, 그죠?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것은 그 직종마다 독특하게 요구하는 능력을 갖다 우리가 직무 수행 능력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해서 NCS W는 한 24가지를 갖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9년도 교육과정에서는 그 5가지 계열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상업정보, 가사 실업, 그리고 공업, 어떤 수산해운, 농생명, 산업 5개 계열을 갖다 이렇게 어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NCS 기반 이 직업교육과정으로 이렇게 개편되면서 17개의 그런 교과나 교과군으로 이렇게 재조직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경영금융, 보건복지, 어떤 디자인, 문화 콘텐츠, 자, 미용, 관광, 레저, 그리고 음식조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공업, 섬유, 의류, 전기, 전자, 정보통신, 자, 식품 가공, 인쇄, 출판, 공예, 그리고 환경, 안전, 농림, 수산, 해양, 선박, 운항 이렇게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7개의 어떤 교과군으로 교과나 교과군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NCS를 기반으로 한 그 기준학과도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자, NCS W를 활용하여서 자, 17개 교과군을 구성하는 것 같은 맥락에서 그 NCS 중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교과군별 어떤 기준학과를 구성하여서 자,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5개 계열의 자, 62개 기준학과였던 것을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7개 교과, 17개 교과군, 47개 기준학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NCS 중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기준학과를 재구조할 때 자, NCS 능력 단위로 설명하기 어려워 관련 실무 과목을 개발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는 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준학과 및 전문교과를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유지하되 관련 NCS가 개발된 이후 기초과목 및 실무 과목을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영금융교과는 경영사무과, 재무계획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그리고 보건복지교과는 보육과, 사회복지과, 보건간호학과, 그리고 디자인 문화 콘텐츠 교과는 디자인과, 문화 콘텐츠과, 그리고 미용, 관광, 레저 교과는 자, 미용과, 관광, 레저과, 그리고 음식 조리 교과는 자, 조리, 식음료과, 그리고 건설 교과는 토목과, 그래 건설 시공과, 조경과, 자, 기계 교과는 자, 기계과, 냉동 공조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재료 교과는 금속 재료과,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자, 화학공업은 화학공업과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섬유-의료 교과는 섬유과, 의료과, 전기-전자 교과는 전기과, 전자과, 정보통신 교과는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자, 식품가공 교과는 자, 식품가공과, 자, 인쇄출판공예 교과는 자, 인쇄출판과, 공예과, 그리고 환경안전교과는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그리고 농림수산해양교과는 자,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자,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선박운항교과는 항해과, 기관과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준학과별 그 인력 양성 유형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그 NCS 기반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이 가지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자, 학과별로 설정한 인력 양성 유형,
또는 인력 양성 목표가 교육과정 편성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인력 양성 유형은 지역의 고졸 인력 산업 수요 및 어떤 산업 분야별 특성, 현행 학과 및 교육과정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학과별로 양성하고자 하는 인력을 직종 또는 일자리의 개념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학과별 졸업생의 취업 분야라기보다는 학과별로 설정하는 그런 명시적인 그런 목표의 성격이 강합니다. 즉 학과별로 어떠한 직업 교육을 운영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학습자나 산업계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유형을 설정하는 것이며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인력 양성 유형의 범위나 수준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중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기준학과를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인력 양성 유형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인력 양성 유형 예시는 교과 군별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에서 기준 학과별로 예시로 제시하였으며 개별 학교에서는 이를 참고로 학과별로 인력 양성 유형을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인력 양성 유형을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7개 그 기준학과에 대한 그 인력 양성 유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다 보기는 좀 그렇고 최근에 이렇게 그 학생들에게 그 인기 있는 그런 기준학과 몇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과, 만화과, 애니메이터, 뭐 소품관리원, 영사기사, 녹음기사, 게임 원화가 및 게임 개발자, 그다음 스마트폰 앱 개발자, 방송 편집 기사, 촬영 기사, 구성 작가가 이렇게 뭐 구성이 되어 있네요. 미용과 같은 경우는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 피부 미용사, 피부 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손톱 미용사, 뭐 네일 아티스트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저기 그 화학공학 한번 볼까요? 화학공학 같은 경우는 화학 분석 기술자, 유기화합물 제조 기술자, 석유화학 제품 제조 기술자, 무기화합물 제조 기술자, 정밀 화학 제품 제조 기술자, 화학 비료 제조 기술자, 화학 첨가물 제조 기술자, 고분자 화합물 제조 기술자, 나노 화합물 제조 기술자,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 기술자, 플라스틱 성형 가공 기술자, 위험물 관리 기술자, 화학물질 취급 관리 기술자, 화학 공정 운전 및 관리 기술자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과를 한번 봅시다. 통신 및 뭐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네트워크 엔지니어, 통신 방송 및 인터넷 케이블 설치 수리원, 영상 및 관련 장비 설치 수리원, 방송 편집 기사, 음향 및 녹음 기사, 뭐 조명 기사, 촬영 기사, 그리고 정보 컴퓨터과에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마트폰 앱 개발자, 웹 프로그래머, IT 시스템 운영자, 소프트웨어 테스터,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시스템 기술 지원 전문가, 컴퓨터 보안 전문가, 웹 엔지니어, 정보 시스템 운영자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동물들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요즘 이쪽 동물 자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이 동물 자원과를 한번 볼까요? 가축 사육 종사원, 가축 인공 수정사, 곡물 및 사료 재분 종사원, 낙농업 관련 종사원, 동물용 약재 제조원, 동물 사육사, 동물 조련사, 가축 방역원, 애완동물 미용사, 실험동물 사육원, 가축 중개인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NCS 분류를 한번 봅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분류는 그 직무의 유형을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단계적 구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국 고용 직업 분류 등을 참고하여 이렇게 분류를 하였으며, 대분류 24개, 중분류 79개, 소분류 253개, 세분류 1001개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분류가 가장 많은 것을 한번 보니까 기계 134개, 건설이 128개, 그리고 전기 전자가 103개, 정보통신이 88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통 그 일반 인문사회 쪽, 인문사회 이쪽 계통의 거를 한번 보니까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쪽이 한 61개가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이 이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가 46개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NCS 분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계라는 대분류가 있으면은, 기계 설계라는 중분류, 그리고 설계 기계라는 소분류, 그리고 기계 설계 기계라는 그런 세분류, 그리고 요구 사항 분석이라는 능력 단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능력 단위라는 것은 특정 직무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을 교육, 훈련 및 평가가 가능한 그런 기능 단위로 개발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능력 단위가 이렇게 그 요구 사항 분석이 되고, 그죠? 수준은 6이 됩니다. 보통 그 수준은 1부터 8까지가 있는데 6이면은 상당히 이렇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능력 단위가 정의가 되어 있죠. 요구 사항 분석이라는 것은 고객이 요구하는 그런 제품의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응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그 미리 보기라는 게 창이 있거든요. 그걸 탁 클릭하시면은 이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 자료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수준 체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이고, 8수준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1수준과 한 8수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수준은 구체적인 지시 및 철저한 감독 하에서 문자 이해, 계산 능력 등 기초적인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그런 수행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8수준은 해당 분야에 대한 그런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고,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그런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수준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NCS 분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리고 세분류, 그리고 능력 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 능력 단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능력 단위에 그 분류 번호가 나옵니다. 분류 번호가 나오고, 그 능력 단위 명칭,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그리고 능력 단위의 정의, 요구 분석이라는 것은 고객이 요구하는 그런 제품의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응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능력 단위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그 능력 단위 안에 또 세부적인 다양한 그런 어떤 요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 요소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사항 접수하기라는 그런 능력 단위 요소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능력 단위 요소를 갖다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그죠? 어떤 수행 준거를 갖다가 제시하게 됩니다. 수행 준거라는 것은 우리 오른쪽 편에 그 박스를 한번 볼까요? 각 능력 단위 요소별로 능력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도달해야 하는 그런 수행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행 준거로서, 그죠? 한 세 가지가 현재 그 제시되어 있네요. 설계 기획 표준에 따라 다양한 정보와 방법을 통하여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집된 요구사항의 그런 적합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수집된 요구 사항을 분류하여 문서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수행 정보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이 수행 준거는, 그죠? 이 NCS 그 학습 모듈에서는, 그죠? 이게 학습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 준거 안에 보면, 그죠? 다시 그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각각의 그 요소별로 요구되는 그런 또 내용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기술과 이 태도에 관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 NCS 학습 모듈에서는 학습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학습 모듈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 NCS의 그런 능력 단위를 교육 훈련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 학습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 수행 준거는 모듈에서는 학습 목표에 해당되고, 그리고 지식과 기술과 태도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런 NCS 학습 모듈에서는 학습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능력 단위의 구성 항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 단위라는 것은 자, 특정 직무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을 교육, 훈련 및 평가가 가능한 기능 단위로 개발한 것을 말합니다. 자, 구성 항목에는 능력 단위 분류 번호, 그리고 능력 단위 명칭, 그리고 능력 단위 정의, 능력 단위 요소가 있습니다. 자, 능력 단위 요소라는 것은 자,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핵심 하위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행 준거, 자, 수행 준거는 퍼포먼스 크리테리아인데, 자, 능력 단위 요소별로 자,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이 도달해야 하는 그런 수행의 기준을 말합니다. 자, 이 수행 기준 준거는 자, NCS 학습 모듈에서 이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기술과 태도, knowledge, skill, attitude는 영어 철자 앞에 단어를 따서 그죠? KSA라고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합니다. 자, 능력 단위 요소를 우리가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지식과 기술과 태도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NCS 학습 모듈에서는 학습 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 및 어떤 작업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자, 능력 단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는 범위와 물리적 혹은 그런 환경적 조건, 그리고 능력 단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는 자료, 서류, 장비, 도구, 재료 등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자,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은 자, NCS 학습 모듈에서는 교수 학습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그리고 그죠? 직업 기초 능력, 그리고 마지막에 개발, 개선 이력들을 갖다가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봤던 그 능력 단위 구성 항목을 갖다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류 번호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가 능력 단위 명칭입니다. 디자인 기획.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능력 단위를 정의합니다. 자, 디자인 기획이라는 것은 자사 브랜드 디자인 일정에 따라 시즌 콘셉트를 설정하여 디자인을 기획하는 능력이다. 자, 네 번째는 능력 단위 요소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일정 계획 및 관리하기, 그리고 시즌 콘셉트 설정하기를 능력 단위 요소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런 수행 준거와, 그리고 여섯 번째 그런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갖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에는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려 사항이라든지 어떤 자료 및 관련 서류, 그리고 장비 및 도구, 어떤 재료 등을 갖다 이렇게 기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그 평가 지침인데, 그죠? 평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평가 시 고려 사항들을 갖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에는 그죠? 뭐 포트폴리오부터 해서 그죠? 뭐 작업장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죠? 다양한 평가 방법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는 그런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를 이렇게 양쪽 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같은 경우는 과정 평가에는 문제 해결 시나리오, 평가자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일기 저널이 이렇게 뭐 체크가 되어 있고, 뭐 결과 평가에는 포트폴리오와 구두 발표가 결과 평가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류 번호, 능력 단위 명칭, 능력 단위 정의, 능력 단위 요소, 그리고 수행 준거, 지식, 기술, 태도,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 평가 지침,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NCS 학습 모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자, 현장에 그런 직무 요구서라고 한다면 자, NCS 학습 모듈은 자, NCS의 그런 능력 단위를 교육 훈련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 학습 자료입니다. 자, NCS 학습 모듈은 자, 구체적인 직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자, 이론 및 어떤 실습과 관련된 내용을 어떤 상세하게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NCS는 저기 능력 단위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 자, NCS 기반 학습 모듈, 쉽게 말하면 교수 학습 자료에서는 그런 학습 모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능력 단위 구성 내용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행 준거, 그리고 지식, 기술, 태도, 그리고 적용 범위, 작업 상황, 그리고 평가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맞은편에 그 학습 모듈은 그죠? 학습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식, 기술, 태도는 학습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 작업 상황은 교수 학습 방법에 해당이 될 거고, 평가 지침은 평가 및 피드백 운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NCS와 그 NCS 학습 모듈의 그 연결 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NCS 능력 단위명은 그 학습 모듈명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능력 단위 정의는 학습 모듈 목표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능력 단위 요소는 학습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행 준거는 그 학습 목표에 해당이 되고, 그 지식, 기술, 태도는 학습 내용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 및 작업 사항은 교수 학습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가 지침은 평가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NCS 분류는 그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능력 단위로 이렇게 마지막에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교수 학습 교재에서는 학습 모듈 명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겠습니다. 자,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그 전문 교과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이렇게 전문 교과를 체제를 개편하였습니다. 자, 전문 공통 과목은 어떤 성공적인 직업 생활입니다. 노동시장 이행 준비, 직업 세계 이해 등을 위해서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과목입니다. 따라서 전문 공통 과목은 특성화 고등학교나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고등학교 또는 전문 교과 2를 주로 교육하는 고등학교라면 자, 어느 학과에서나 자, 선택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이수 시기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초 과목은 자, 기준 학과별 자, NCS 실무 과목의 그 선행 과목 또는 해당 분야의 기초 역량 제고를 위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실무 과목은 기존 학과별로 대표적인 인력 양성 유형을 설정하고 자, 인력 양성 유형에 적합한 교육에 필요한 NCS 능력 단위를 선정하여 재구성한 과목입니다. 자, 실무 과목은 자, NCS 능력 단위의 조합으로 내용 체계가 구성되며 자, 능력 단위별로 개발되는 자, NCS 학습 모듈이 직접 활용되는 어떤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자, NCS 학습 모듈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자, NCS 능력 단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 학습 자료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 과목과 실무 과목은 위계의 구조를 가지지만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2019년 2학기 교과 논리 및 논술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자, 학생이 직접 집에서 그 한글과 그 사진을 이렇게 출력해 와서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위와 풀로 직접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렇게 만든 작품입니다. 자, 미용 전문 교과 교육 과정인데요. 전문 공통 과목은 저기 성공적인 직업 생활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기초 과목은 미용의 기초와 그리고 미용 안전 보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과목은 저 헤어 미용과 피부 미용, 그리고 네일 미용, 메이크업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학생의 작품은 그 전기 전문 교과 교육 과정입니다. 자, 전문 공통 과목으로 동일하게 성공적인 직업 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과목에는 전기 전자 측정, 기초 제도, 전기 회로, 전기 기기,
디지털 논리회로 전기 설비, 그리고 공업 일반 자동화 설비, 전기 전자 기초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 과목은 이거 교과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학생이 이렇게 구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전기 기기, 그리고 송배전, 그리고 자동 제어, 공사 및 운영, 전기 철도, 이렇게 발전 설비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 교과는 전문 공통 과목과 기초 과목과 이렇게 실무 과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그 NCS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